오늘은 평균 15%에서 20%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LPL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출자금 통장을 이야기하면서 부실 채권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 부실 채권이 LPL입니다. LPL은 금융사가 3개월 이상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부실 대출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은행에 돈을 빌리고 3개월 동안 대출 이자를 내지 않거나 혹은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부실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위험하기도 하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품으로 느껴지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채권이라는 것은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채권이라든지 또 할부 채권을 담보로 잡고 발행하는 ABS 채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융체나 회사체는 담보를 잡지 않고 보통 신용도로 합니다. 이 ABS 채권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보다 더욱더 안전하기도 합니다. 좀 된 기사 내용인데 휴대전화 할부금을 담보로 해서 만든 담보채권이 2년 동안에 10배 이상을 성장을 해서 이 금액만 수십조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동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잠겨진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구입할 때 이 핸드폰 비용을 통신 비용에 녹여서 할부로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 이동통신사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2년에서 3년 정도를 나눠서 돈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신에 우리 통신사를 써라. 하지만 이 통신사는 이 휴대전화 할부금을 가지고요 금융상품으로 변환시켜서 투자를 합니다. 원래 휴대전화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할부로 우리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할부 금액 전액이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자금이 묶이잖아요. 이 할부 채권을 담보로 ABS 채권을 발행을 하면요 2년 동안 나눠서 받아야 될 돈을 한꺼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채권을 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할부로 구매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할부로 구매한다면 거기에는 당연히 할부 이자라는 게 붙어요. 결국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할부금을 이자로 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통신사가 직접 ABS 채권을 발행을 하거나 카드사의 할부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카드사가 ABS 채권을 담보로 던지면 이동통신사는 부채 비율이 올라가지 않는 효과를 노린다는 거죠. 왜? 보통 이동통신사는 대기업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기업들은 그 기업의 신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도가 높아지려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좋아야겠죠. 즉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카드사는 통신사로부터 할부 채권을 받고 사주는 것. 즉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입도 생길 수도 있고 또 ABS를 발행하는 주관 회사는 실적이 올라가서 이득을 보게 되는 일석이조의 이런 상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ABS 채권은 규모도 크고 쉽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 자문사나 투자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펀드들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야기해드릴 이 LPL이라는 채권은 부실 채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부실 채권을 펀드로 만들어서 투자 자문사나 자산 운용사가 인수를 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그 채권을 인수해서 수익을 내는 펀드예요. 펀드도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담보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인수를 해서 그 부동산을 리모델링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혹은 보수해서 가치를 높인 다음에 되팔아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무담보 채권보다 낮은 연 4%에서 한 10%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담보를 잡지 않는 무담보 채권 펀드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무담보 채권 펀드는 회수 기간이 길고 또 안정성이 낮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연 8%에서 한 20% 수준으로 높은 경향이 있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투자 자문사나 자산 운용사의 상품인 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LPL에 P2P를 붙여서 개인과 개인 여기 사이에 중개업체가 만들어 나가는 대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하지? 자,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책을 출간했을 때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책을 출간한 적도 있었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진화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있으면 법인이나 개인한테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불특정 다수들은 어떤 베네핏이 있어야 자금을 빌려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상형이라는 것이 있고, 뭐 지분 투자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대출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액부터 모집 금액까지 일정한 부분들을 담보로 잡고 대출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이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거죠. 제가 요거는 그냥 100번 말하는 것보다 몇 개의 사이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져 있는 기관으로 해서 P2P 연계 대부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한번 요걸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28개의 P2P 연계 대부업체가 있다는 것이고, 이 영상 밑에 사이트 주소, 링크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실 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검색을 해보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그냥 한국 P2P 금융협회로 검색하셔도 되고, 혹은 제가 드린 링크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그 회원사 소개에 들어오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아까 등록되어져 있던 업체는 228군데가 넘어가지만 화면에 보시면은 50개째 되지 않는 P2P 연계 대부 업체가 있습니다. 이 예시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필요한 금액이 써 있고, 나는 1년을 빌려주면 내가 11.8%에 대한 이자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죠? 뭐 여기 15% 준다는 거 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니까 벌써 요거는 뭐예요? 펀딩이 종료가 된 상품입니다. 지금 기간은 6개월 쓴다 그랬어요. 6개월 쓰고 만기에 15%에 대한 수익률로 모집 금액 4천만 원을 채우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채워졌고, 지금 여기 또 상환이 시작되고 있는 곳인가 한번 봐야겠네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대출 목적은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내가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돈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뭐 2순위, 우선순위로 해서 뭐 얼마를 이제 수익권을 설정을 한다, 뭐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장치를 보고 내가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대로 돈을 주지 않는다라면 이 담보 물건,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요걸 이제 담보로 잡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감정가를 내놓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너무나 이제 변수들도 많고 상품에 따라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들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단기로 3개월 쓰는데 15%를 주겠다. 연수익률 12% 주겠다. 이건 뭐냐? 한번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죠. 2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12%. 이 모든 2천만 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만 원만 들어가고 싶다 하면 만 원만 들어가시면 되고요. 뭐 50만 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50만 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간 거에 대한 연수익률, 기간 3개월, 만기 일시 상환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됐다. 이제 상품에 대한 설명은 없죠. 왜? 상환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2천만 원 들어간 사람은 연수익률 12%로 빌려준 돈만큼 수익을 얻어낸 상품이라는 거죠. 모집 금액이 3,384만 원인데 6개월 빌려주면 16% 연수익률 줄게. 그냥 대출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감정 정보는 이렇게 돼 있고 담보 가치가 지금 66.6%가 남아 있으니까 니네 자금은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목석을 좀 잘 가려내서 그냥 분산 투자를 한다면 지금 현재 은행에 넣는 것보다 혹은 주식 같은 이런 변동성 상품에는 투자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좀 담보를 잡고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렇게 대출 P2P 같은 이런 관련된 법규가 없기 때문에 P2P 업체가 자회사로 대부업체를 만들어서 이 대부업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뒤에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존에 있던 대부업체랑 우리랑은 다르다라고 해서 이 대부업체랑 구분하기 위해서 P2P 연계 대부업자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법규는 없지만 금융감독원이 간접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LPL P2P 펀드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체가 만약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면 무언가 이 사각지대에 있고 싶어 한다는 뜻이니까 그런 업체는 뭐 추후에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겠죠. 그런 업체는 일단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한국 P2P 금융협회라고 있는데 이 협회는 윤리 경영을 뭐 준수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이런 P2P 대출 가이드를 지키는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하니까 어떤 투자든 원금과 손실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상품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경험과 지식이 쌓이기 전까지는 큰 돈으로 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 그럼에도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라면 이게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경험을 썼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상품들을 소개하는 사이트들도 많기 때문에 분산 투자에서 접근을 한다면 좀 공격적인 재테크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LPL과 그 ABS 채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상품들은 너무 많고 다양한 금융 상품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제가 앞으로도 이런 좋은 영상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